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 지 2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연초에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약간 밀렸는데, 제가 원래 일본 음악 리뷰 채널로 시작을 해서 음악 방송에 대한 리뷰도 요청을 받아서 그걸 하다가 지금은 너무 이것저것 많이 해서 알고리즘이 완전 망해버린 음악 종합 채널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가장 질문이 많았던 내용들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로 Q&A를 간단하게 해보려고요. 이걸 다 하려면 시간이 모자라서 오늘 할 수 있는 정도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この番組はカチカチ、カチカチ。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일본 음악 리뷰 채널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음악 리뷰 채널이 아니었고요. 그냥 한국과 일본 사회에 대한 제 생각 이야기를 하는 채널이었는데 그때는 별로 보는 사람이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잘하면서도 사람들이 볼만한 콘텐츠 기획을 막 생각해보다가, 제가 일본에서 음악 일을 해서 할 이야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일본 음악에 대한 관심이 적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일본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채널을 적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변경을 했고요. 처음에는 한국 음악 한 번, 일본 음악 한 번 이렇게 밸런스를 맞췄었는데 한국 음악 이야기를 할 때는 조회수가 거의 안 나와서 그냥 수요에 맞춰서 일본 음악을 주로 하게 되었었죠. 사실 저는 원래 그 게스트분들하고 책 리뷰를 하는 채널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책을 읽고 오셔야 되니까 게스트분들이, 그래서 짧게 끝나는 음악으로 정하게 됐어요. 유튜브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음악 저작권을 사용한 영상이 많아서 수익은 정말 별로 없어요. 평균적으로는 뭐 한 3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게 방송 리뷰는 그래도 저작권을 피해서 제 설명이 많으니까 그달에 어떤 인기 있던 그런 음악 방송이 있어서 제가 그걸 리뷰를 해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은 그때는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한 달에 받아본 게 160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평균적으로는 한 50만원 정도 밑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마 이번 달도 특별한 방송이 없어서 그런지 지금 예상 수익이 30만원 정도 잡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대부분 직접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그 프리미어 프로라든지 그런 고정 비용하고 또 세금도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주 가끔 발생하긴 하는데 한 달에 한 3-4번 제가 그 외주를 줄 때가 있어요. 뭐 자막이라든지. 근데 그것만으로도 30만 원은 무조건 발생을 해요. 전체적으로 제가 뭐 마이크라든지 카메라든지 이제까지 투자했던 거를 넘진 못했죠. 그리고 제가 그냥 일반 프리랜서로 일을 할 때와 다르게 이게 유튜브는 유튜브용 사업자를 내야 되는데, 그럼 수익이 이렇게 적어도 국민연금이랑 그런 것들을 다 필수로 내야 되더라고요. 그럼 그것만으로도 한 달에 그 10만원, 15만원 막 이렇게 내야 돼요. 저작권 문제는 없나요? 이것도 약간 복잡한데, 뮤비나 라이브 영상 이런 것들에서 영상을 사용하는 것과 그냥 음악만 사용하는 게 저작권이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사용해도 이걸 저작권을 두 개로 나눠서 제한을 받아요. 기본적으로는 영상의 저작권이 좀 더 까다로운 건데, 어쨌든 저작권은 소유자의 정책에 따라서 아예 유튜브에서 그냥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차단이 돼서 올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사용은 되더라도 그 영상의 광고 수익 100%를 다 넘겨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여기서도 어떤 채널은 신곡 뮤비를 영상까지 올리면서 리액션을 하는데 같은 영상인데 제 채널에서는 못 올리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차단이 돼서. 이게 왜냐면은 구독자가 많은 채널은 그 저작권을 소유한 회사들과 광고 계약을 맺어서 홍보해주는 격으로 그냥 광고 수익도 안 넘기고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맺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MCN이라고 이제 유튜브들 소속사에 들어가면은 그 소속사가 저작권 협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뭐 제 채널은 한참 멀었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유튜브에 올릴 때도 약간 구독자의 영향도 받더라고요. 구독자가 많은 채널들한테는 당연히 광고 수익은 뺏기지만 올릴 수 있게 해주고, 구독자가 적은 채널에는 못 올리게끔 그렇게 설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드문 경우지만 저작권의 소유자가 이제 바뀌면서 뭐 회사가 가지고 있던 게 다른 회사로 이전되거나 뭐 사람이 바뀌면서 사용되던 음악이 차단으로 바뀌거나 반대로 차단됐던 음악이 사용으로 허가가 나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그냥 사용이 허가돼서 올렸던 영상인데 저작권자가 이 영상을 직접 보고 뭔가 이 영상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면 그 저작권 사용을 차단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직접. 저도 이거를
드물지만 당한 적이 있어서 알게 됐어요.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서는 사용을 할 수 있어도 6초 이상 정도 사용을 하면 광고 수익은 모두 저작권자에게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리뷰하는 곡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단 당연히 제가 좋아하는 곡을 선정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그냥 단순히 좋다 이런 곡들은 리뷰할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 곡들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곡 추천이 굉장히 많이 오지만 제가 듣고 뭐 별로인 곡이라든가 좋은 점을 설명할 만한 포인트가 없으면은 그 곡을 리뷰를 안 하죠. 그리고 게스트 분들하고 같이 할 때는 게스트 분들의 반응이 별로면 촬영을 하고도 안 올렸었어요, 이제까지. 사실 저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취향이 있으니까 그런 솔직한 반응도 올리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게스트 분들한테 대한 욕이 생길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추천했는데 게스트 분들도 반응이 괜찮은 경우만 올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평가의 영상만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곡을 우리들이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사실은 안 올린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참고로 일본 채널을 따로 지금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K-POP과 J-POP을 같이 올리면 구독자분들이 불편할 것 같아서 올해는 J-POP 리뷰는 최대한 일본 채널 쪽으로 옮길 생각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아예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게 목표예요. 어차피 뭔가 둘 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뭐 채널 2개 구독하는 게 그렇게 불편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한쪽만 관심 있는 분들은 이쪽에 뭐 J-POP 올라왔다가 K-POP 올라왔다가 뭐 이 방송 올라왔다가 뭐 저 방송 올라왔다가 그러면은 관심도가 떨어지는 건 확실히 생길 것 같아서 채널이 더 성장하려면 주제가 확실히 구분되는 편이 낫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을 알고 싶어요.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은데요. 팬으로서 좋아할 정도가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고 알아야 팬심이 생기는데 사실 지금은 쏟아져 나오는 음악과 정보들을 제가 보느라 한 팀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쏟을 여유가 없어서 최근에는 뭐 그런 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최근 나온 곡 중에서는 하이키의 음악을 좀 많이 듣고 있고요.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삭막한 이 도시가 당연히 뉴진스의 싱글도 많이 듣고 있고 드림캐쳐의 신곡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예전에 드림캐쳐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게 이런 중소기획사에서 드림캐쳐 같은 팀의 방향성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게 드림캐쳐라는 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라이브 방송 중에서 이렇게 질문을 받다가 이런 중소기획사의 아이돌 제작 전략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드림캐쳐를 그냥 한 가지 예로 든 거였어요. 그러니까 드림캐쳐가 주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 영상도 처음에 올렸을 때 드림캐쳐의 팬분들이 그래도 드림캐쳐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서 고맙다는 분위기로 시작을 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는 드림캐쳐도 엄청 고생한 스토리가 있고 되게 긴 역사가 있는데 그냥 콘셉트 때문에 잘 되었다고 쉽게 말을 하고 그 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도 안 했다고 비난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그건 드림캐쳐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그냥 아이돌의 장르적 콘셉트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드림캐쳐를 그냥 예로 든 거여서 그런 내용이었던 거거든요. 어쨌든 저는 멜스메 밴드를 했던 사람으로서 드림캐쳐는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유명한 이 선두에 있는 팀들 중에서 누가 좋냐라는 질문도 많은데 그런 뭐 뉴진스, 아이들, 아이브, 르세라핌 중에서는 그때그때 바뀌긴 하지만 현재는 저는 아이들이 활동기간도 약간 더 길고 본인들이 만들어 나가는 약간 차별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가장 재미있게 보고 있고요. 근데 가장 팔로우를 많이 하는 팀은 르세라핌이에요. 역시 일본에서 지금 반응이 좋아서 데이터도 많이 확인을 하고 있고 제가 이 팀이 데뷔를 할 때 리뷰를 했었는데 세계관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그때 멤버가 빠지게 되면서 뒤로 밀려서 이제 다시 리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가장 많이 가고 있어서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제가 사실 팬이라고 할 만한 한국 아이돌은 한참 예전에 보아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가수들은 지금도 팬으로 있는 거죠, 저는. 그리고 일본에서는 히라테 유리나 이건 너무 많이 이유를 이야기했었는데 범위를 넓혀서 그냥 가수들 중에 말을 하자면 너무 많아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요. 대표적으로는 한국에서는 역시 윤하가 있고 뭐 김광석님, 성시경님, 임창정님, 이기찬님 그리고 뭐 김사랑님 너무 많아요.
그 일본에선 역시 유이짱이 있고 뭐 오자키 유타카상, 뭐 레미오 로맨, 뭐 일본도 말하자면 끝이 없죠. 그리고 서양에서는 대표적으로 에이브릴 라빈이 있죠. 이것도 너무 전형적인데, 그리고 사실 저는 그 메탈 음악을 좋아하고 거기서도 이 멜로딕 스피드 메탈, 이 파워 메탈을 좋아하는데요. 이 중에서 아반타시아라는 프로젝트 팀 앨범이 있었어요. 이게 에드가이라는 그 밴드의 보컬이 전 세계에서 이런 파워 메탈, 그러니까 멜스메 밴드 멤버들을 모아서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서 앨범을 냈던 건데요. 이 앨범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역시 그래서 에드가이도 좋아하고요. 이 멜스메라는 그 장르를 창시했던 헬로윈이라는 밴드, 그리고 한국에서도 유명했던 스트라토베리우스, 뭐 그런 유명한 팀들도 당연히 좋아해요. 유튜브를 하면서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이건 너무 많아서 뭐 일일이 그 일화를 얘기하려면 따로 영상을 만들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제 채널은 그 장르가 꼬여서 선입견도 많고 사운드 많아요. 일단 제가 한국 사람인데 일본 음악을 리뷰를 하니까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 모두 선입견을 가지고 일단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제가 일본을 굉장히 찬양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뭐 칭찬하는 내용도 아니었는데도 일본이 그렇게 좋냐? 이런 댓글들은 항상 있고요. 영상을 보지도 않고 댓글 다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이 채널은 일본 채널이다 해서 공격하러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고, 또 반대로 일본 사람들은 제가 한국 사람인데 일본 음악을 리뷰하니까 얘는 일본을 좀 공격해서 한국 쪽에서 어필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온 분들도 많아요. 양쪽에서 욕먹어요. 이건 제가 중국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이야기를 하면 또 그 양쪽에서 욕먹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한국, 일본, 중국, 미국, 그러니까 이런 국적하고 상관없이 좋아하는 음악을 좋아하고, 그래서 좋다고 말을 하고, 뭐 좋아하는 영화, 좋아하는 드라마, 좋아하는 뭐 배우, 연예인, 그냥 저는 진짜로 그런 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일 거다라는 거는 저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본 분들 중에서는 제가 한국인이니까 무조건 일본 음악에 대해서도 한국이니까 잘 모를 거다, 본인들이 더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본에서 음악 일도 했고 지금도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알고 겪은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음악 정보를 보시는 분들이 너는 한국인이니까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잘 모른다고. 이런 너무 많죠. 댓글로 싸움도 많다고 들었어요. 가장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키워드가 뭐 한국과 일본 가수들의 노래 실력 가지고 댓글에서 싸우거나, 아니면은 제가 일본보다 한국 음악 내수 시장이 작다고 말을 했었는데 그걸로 엄청 불편한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뭐 이런 한중일 가수들의 노래 실력이나 뭐 대표적으로 잘하는 가수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도 만들려고 하고요. 요 내수 시장에 관해서는 엄청나게 여러 가지 질문을 보내주신 분이 있었어요, 메일로. 근데 제가 요거를 다 그냥 이렇게 답변을 해보려고 딱 쳐다보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엄청나게 깊게 일본을 자세하게 쉴드 쳐주는 결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안 하고 있었는데, 이 주제로 진짜 채널에서 오랫동안 싸우고 계셔서 어쨌든 뭐 그분들은 진짜 제 설명이 듣고 싶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설명한 영상을 만들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한테 아이유 표절에는 왜 침묵하냐는 댓글이 굉장히 켜주는 글이거든요. 이거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는 여러 번이나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렸어요. 근데 딱히 영상화 할 만한 콘텐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안 만들었는데요. 예를 들어 일단 유희열님과 아이유님 케이스를 비교하는 사람이 많은데, 애초에 아이유님 지금 이 문제는 화제가 안 되는 이유가 두 케이스가 많이 다르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의혹에 대한 내용의 깊이도 많이 다르고, 근데 유희열님은 어쨌든 메인 작곡가고 아이유님은 곡을 받아서 부르는 가수니까 일단 애초에 너무 많이 달라요, 상황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걸 다 봤는데
문제가 있는 곡 중에서 아이유님이 작곡에 참여한 곡은 한 곡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곡들도 있었으면 제가 그거는 이제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그것도 아이유님이 메인 작곡가가 아니라 그 송캠프를 열어서 공동 작곡으로 들어간 건데, 그럼 또 뭐 송캠프에서 공동 작곡이 어떤 의미고 여기서 아이유님의 그 책임은 어느 정도인지 이걸 막 또 설명하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리고 다른 곡들은 왜 이것들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냐에 대해 뭐 충분히 설명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아이유님은 어쨌든 작곡가가 아니기 때문에 유희열님하고 케이스와는 일단 많이 다르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지 않았고 그렇게까지 화제가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쨌든 의혹을 받는 곡들의 디테일도 다르고, 어쨌든 아이유님은 본인도 곡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사기를 당한 거니까요. 근데 어쨌든 저한테 아이유님에 대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만약에 진짜 이게 판단이 안 돼서라든지 아니면 본인 입장에서는 되게 궁금한데 제 의견을 듣고 싶어 하는 분이라면 제가 그걸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다들 너무 이미 화가 나 있더라고, 댓글이. 너 왜 이 아이유 얘기는 안 해? 너 아이유 팬이라서 안 하는 거지? 아이유 영향력이 무서워서 안 하는 거지? 유희열만 건드린 거 보면 유희열이 싫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미 싸우자는 거야, 나랑. 제가 라이브 채팅을 할 때도 터치는 안 하거든요? 라이브 채팅에? 뭐 아까 말했듯이 여기 뭐 한국, 일본, 중국 막 싸움이 일어날 요소가 많으니까 거의 터치는 안 하지만 대신 그 얘기하시는 내용이 대화가 될 것 같으면, 소통이 될 것 같으면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소통이 전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하고 냅둬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채팅을 할 때 소통이 될 것 같은 부분은 같이 껴서 대화해 주셔도 되는데, 애초에 소통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일단 답변 안 하시면 혼자 얘기하시다 끝나니까. 다른 화제로 가면은 그분하고 말이 통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제에 따라서 다르니까. 전 그런데 이 아이유 얘기도 그래요. 댓글에서 질문하시는 거 보면은 좀 답정너라고 전 느꼈어요. 내 의견을 물어보고 싶은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미 제가 아이유 팬이라서 아니면 아이유의 영향력이 무서워서 영상 안 만든다고 정해놓고 물어보시는데, 그럼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아이유 팬이라서 이미 공정하지 않잖아요. 제 영상을 올려봤자 제가 이렇게 해서 설명해보자. 너 아이유 팬이라서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이럴 텐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의견을 듣는 게 낫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진짜로 본인이 딱 들었는데, 본인이 아이유 팬인데도 이거 내가 듣기에도 굉장히 비슷한데 라고 생각을 하셔서 가치군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제가 영상화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근데 어쨌든 이게 뭐 지금 당장 뭐 되게 급한 이슈는 아니니까 밀려있는 콘텐츠들을 다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 정도까지 할까요? 제가 채널 운영하면서 억울했던 일 뭐 베스트라던가 게스트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되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한 20분 걸릴 것 같아서 나중에 하려고 하고요. 어쨌든 이 기회를 빌어서 채널 봐주시고 라이브 방송도 들어와 주시는 분들 감사하고, 어쨌든 채널에 참여했던 제 친구들이나 그 게스트분들 모든 분들한테 어쨌든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실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본 드라마나 일본 영화 리뷰 채널을 한번 따로 만들어서 해보고 싶거든요. 원래는 책 리뷰를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거기에 책도 끼워 넣을지. 근데 이거는 진짜로 그냥 혼자 하는 것보다는 누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고민이에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일단 같이 해보자고 해보고, 그래서 이게 실현이 된다면은 그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봐주시면 좋겠고, 혹시 같이 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은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면은 같이 해볼 수도 있으니까요. 음악 리뷰나 방송 리뷰도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은 메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최근에 계속 기침을 하고 있어서 콘텐츠를 못 올리는 날이 늘고 있는데 빨리 몸이 나아서 지금 밀려있는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고요. 계속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